안녕하세요. 눈높이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오늘 영상은 말 그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눈높이에 맞게. 내용 증명도 편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냥 편지라고 할게요. 내용 증명 우표는 편지지의 내용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일반 편지와 달리 똑같은 편지지를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 한 통의 편지는 편지지가 한 장일 수도 있고 편지지가 10장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편지지 3통에 봉투 한 장만 써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 증명이 뭐라 했어요? 편지지의 내용만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했죠. 편지 봉투의 내용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전으로 보내야 할 편지를 실수나 고의로 부산으로 보냈다. 그러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편지를 어디로 보냈는지를 증명하려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은 편지 봉투 말고 편지지에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은 제목의 바로 아래, 즉 상단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봉투에 적는 이름과 주소는 편지지에 적은 이름, 주소와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다르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목이라 했는데 제목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목은 적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 최고서, 내용 증명, 촉구서, 안내장 뭐라 적어도 크게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편지지의 내용을 다 쓰고 그 말미에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2명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2세트, 다시 말해 편지지 3통에 봉투 하나, 또 편지지 3통에 봉투 하나, 이렇게 별도로 2건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동문 발송이라고 해서 편지지 상단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할 때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추가로 이렇게 더 적어서, 똑같은 편지지 4통에 받을 사람 한 사람씩만 적은 편지 봉투 한 장씩 해서 편지 봉투 2장을 한 건의 내용 증명으로 해서 2사람에게 각각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은 내용 증명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죠. 편지 봉투에는 받는 사람 각자 자기의 이름과 주소만 써 있지만, 이걸 뜯어보면 그 속의 편지지에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써 있으니까 편지를 받게 되는 2사람 모두 서로의 이름과 주소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눈높이 사무장의 오늘의 결론, 내용 증명은 편지에 제목을 꼭 안 써도 무방하고, 제목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다. 편지지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야 하고, 편지 봉투의 이름과 주소는 편지지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똑같은 편지지 3통과 봉투 하나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도 봉투에 넣어서 풀로 붙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